나일강,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의 젖줄이고 북동 아프리카를 길게 관통하고 있습니다. 여러 나라에 걸쳐 흐르고 있는 만큼 한 나라가 물을 과다하게 사용한다거나 하면 다른 나라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텐데요. 이 나일강의 초대형 댐 건설을 둘러싸고 지금 그런 국가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중동지국 연결하겠습니다. 박석호 특파원.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상류에 댐을 짓고 있는데 그 규모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면서요? 네, 이 댐의 이름은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인데 저수량이 740억 톤이나 됩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소양강 댐 저수량이 29억 톤인데 이 소양강 댐보다 저수량이 25배나 많은 겁니다. 나일강은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해 수단을 거쳐 이집트로 흘러가는데 이 강 상류를 막는 댐입니다. 댐의 높이가 155m, 길이는 1.8km고 공사비는 46억 달러, 5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. 댐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력 생산인데요. 에티오피아는 현재 국민의 70%가 전기를 제대로 쓰지 못할 만큼 전력이 부족한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. 또 인근 국가로 전기를 수출할 수도 있고 1억 1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제조업 성장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소양강 댐의 25배라면은 물을 댐에 가두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 곧 이 물 저수 가두기가 시작이 된다고요? 현재 이 댐의 공정률이 80%에 가깝고 에티오피아 지역 우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물 가두기가 다음 달이면 시작될 예정입니다. 문제는 댐이 워낙 크다 보니 물을 채우는 데만 4년이나 걸린다는 겁니다. 이 기간 동안에는 하류로 흘러들어가는 유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에티오피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ያልተመነዘረ የቴክኒክ ችግር አልነበረም። ሁሉም ነገር በግልጽ ተተንትኖ ሳይንስን መሰረት አድርጎ ትክክለኛ አዳፕሽን እና ኮኦፐሬሽን ያለበት 강 상류에서 물을 그 정도로 가둔다면은 하류로 흐르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겠는데 하류에 있는 나라들이죠. 이 수단이나 이집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? 두 나라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. 일단 수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. 수단은 해마다 나일강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 지어지면 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또 댐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싼 값으로 전기를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집트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. 이집트는 인구 90% 이상이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. 나일강은 이집트의 식수원이자 농업, 어업, 교통, 관광 분야의 기반입니다. 나일강 물이 2%만 줄어도 100만 명이 실업 상태에 놓인다는 경고가 나올 만큼 나일강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습니다. 이 때문에 이집트는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가동을 막기 위해 UN 안전보장이사회 개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. We are not seeking any coercive action by the Security Council, but only a reiteration of an invitation to the states to continue negotiations and to refrain from unilateral action. 사실 국제기구 중재라는 게 시간도 걸리고 또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 두 나라가 계속 싸울 가능성이 높겠는데요.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촉발한 게 물 분쟁이었습니다. 시리아가 요르단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려고 하자 이스라엘이 주요 수원지가 있는 골란 고원을 점령했죠.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도 현재 서로 전쟁까지 언급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. 이 지역에는 세계 물동량의 14%를 담당하는 수에즈 운하가 있는 만큼 분쟁 발생 시 파급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.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거점으로 삼기 위해 이집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에티오피아 산업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두 나라 간 물 분쟁의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.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.